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미주 해석입니다. 오늘은 소파이의 23년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분기 소파이는 489밀리언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단 한 분기도 빠짐없이 매출이 성장하는 엄청나게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순이익은 마이너스 48밀리언으로 저번 분기보다 살짝 빠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저번 1분기 가이던스 대비 9밀리언을 초과하면서 저번 분기 대비 6.3%, 전년도 동기 대비 37% 성장했습니다. 매출 세부 내용을 분석해보면요. 금융 서비스 부분이 49밀리언에서 98밀리언까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플랫폼 대출은 85밀리언에서 87밀리언까지 정체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출 매출 같은 경우는 325밀리언까지 성장했다가 이번 분기에는 되려 322밀리언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대출 매출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멤버십 같은 경우는 560만 명에서 58만 명 증가해서 620만 명이 되었고요. 역대 최고로 멤버십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소파이의 인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자, 갈릴레오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저번 분기 소폭 감소했었는데 이번 분기에 약간 상승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플랫폼 매출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에 84만 7천 건이 체결되면서 상품 소비도 증가하는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파이의 대단한 점은 예적금의 증가율이죠. 자, 자산 같은 경우는 19빌리언에서 22빌리언 성장했고요. 자, 부채 같은 경우는 13빌리언에서 16빌리언 증가했습니다. 이 19빌리언의 부채 중 예적금이 무려 12빌리언이나 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적금 같은 경우는 7.3빌리언에서 10빌리언 증가했고요. 이번 분기에는 12.7빌리언 증가하는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산 대비 예적금 비율이 50%까지 끌어올려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일반적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일반적인 금융회사가 60% 이상임을 감안했을 때 거의 다 따라잡은 모습이죠. 자, 이렇게 늘어난 2.7빌리언의 예적금 어디다 써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반드시 대출을 일으킬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개인 대출 같은 경우는 9.5빌리언에서 12.75빌리언까지 굉장히 증가했고요. 학생 대출도 이번에 5빌리언에서 5.3빌리언까지 증가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 늘어난 2.7빌리언 중에 2.5빌리언을 대출에 썼다라는 것은 기존에 파산했던 은행들, 대출을 더 이상 실행할 수 없어서 채권에 투자하거나 이랬던 은행과는 사뭇 다른 굉장한 영업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억 2,500만 달러에서 3억 2,200만 달러까지 대출 수익이 줄었습니다. 자, 이상하죠? 2.5빌리언이나 대출을 크게 일으켰는데 어떻게 수익이 줄을 수 있을까? 네, 자세히 살펴보면 이자 같은 경우는 201밀리언에서 231밀리언까지 증가했죠. 이자 수익은 증가했는데 난 인터레스트 인컴, 네, 비이자 수익이 1억 3,600만 달러에서 99밀리언까지 크게 감소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출 분야에서 이익률이 줄어들게 된 것이죠. 자, 왜 이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자, 금리 인상이 되면 물론 예대 마진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 맞습니다. 대손 충당을 쌓아야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네, 금리가 높아지면 파산 위험이 증가하죠. 자, 그러면 파산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손실로 처리해야 되는 대손 충당을 더 쌓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미래 손실을 반영하는 것이고 손실이 난 것처럼 처리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난 인터레스트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소파이가 회원 유지를 위해서 수수료를 굉장히 낮추고 있죠. 계좌이체 수수료, 대출을 실행했을 때 받는 수수료, 이런 것들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난 인터레스트 인컴이 극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건 예대 마진, 본업에서는 어떤가? 라고 했을 때 저번 분기와 비교해보면 이자 수익 증가분은 469밀리언이었고 저번 분기는 371밀리언, 그래서 이자 수익은 98밀리언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자 비용 같은 경우는 디파짓 익스펜스겠죠. 이것은 135밀리언에서 178밀리언까지 증가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43밀리언이 증가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만 봐도 56밀리언의 예대 마진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4.2%의 고금리 예적금에도 불구하고 예대 마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 신용대출의 이자가 뭐 6에서 7% 그 이상이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자, 그렇다면 다음번이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6에서 7% 이자율 과연 괜찮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채무 불이행률입니다. 자, 2.93%라는 높은 채무 불이행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일반적인 은행들의 채무 불이행률이 바로 1.75%입니다. 자, 그런데 소파이의 채무 불이행률은 거의 70% 이상 높다는 것이죠. 자, 이 2.93%는 거의 카드론과 맞먹습니다. 지금 미국의 카드론의 채무 불이행률이 2.8%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소파이가 기존에 주장했던 피스코 비율이 굉장히 좋은 신용도가 높은 고객들을 유치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6에서 7%라는 높은 대출 이자는 역시나 어떻습니까? 채무 불이행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채무 불이행률이 높아지면 대손 충당을 더 쌓아야 되기 때문에 난 인터레스트 인컴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소파이는 금리가 높을 때부터 은행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높은 대출 이자율을 가진 고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보다 좀 더 불안한 면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을 소파이가 헤쳐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의 안정성을 가지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홈대출 분야인데, 아직까지 홈대출에서는 전혀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피스코 점수가 높은 학생대출도 아직까지 재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소파이 주가가 굉장히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PS 레이쇼는 4.6까지 올라왔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일반적인 은행들의 PS 레이쇼가 2.8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파이가 성장률을 제외한다면 고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대출 이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빌리언 이상 영업활동 현금 흐름 유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대신에 계속해서 예치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무활동은 항상 플러스가 되죠. 자, 그리고 투자활동은 최근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만 봐도 계속해서 예적금이 들어오고 있고, 그 예적금을 바로바로 개인 신용대출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는 소파이는 완연한 인터넷 은행입니다. 자, 이번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굉장히 올랐죠. 자, 그런데 숏 비중을 보면 11%에서 12%, 이번에는 15%가 됐습니다. 과연 이번 주가 상승이 숏 스퀴즈로 인한 것이었는지 2, 3주 후에 지켜보면 알겠죠. 자, 소파이의 가장 큰 문제점, 순이익이 안 나는 이유, 매출이 증가하는데도 순이익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이유.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주식 보상을 하고 있죠. 저번 분기에는 63밀리언, 이번 분기에는 75.9밀리언이라는 엄청난 주식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00억 가까이를 직원들한테 주식으로 날아줬다는 거죠.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컨퍼런스콜 내용에서는 주식 보상 비율이 23%에서 15%까지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요. 당연하죠. 매출이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비율이 떨어진 것이죠. 하지만 절대적인 금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 비중 자체가 너무나 말도 안 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G&A에 이 주식 보상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통 다른 회사들은 주식 보상 비용을 다른 칸으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게 표현해 줍니다. 자, 그런데 꼭 얘네들은 주식 보상 비용을 끝까지 찾기 어렵게 구석에다가 이렇게 항상 박아놓죠. 왜? 일반인들한테 보여주기 싫으니까.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저렇게 헤쳐먹는다는 거는 아무리 스펙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좀 과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의 숫자는 주식 보상을 계속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통 물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기간의 비중은 41%에서 43%, 이번에는 2.6% 감소해서 40.9%가 됐습니다. 이번에 소파이가 연간 가이던스를 저번 분기에는 2020밀리언을 제시했는데, 이번 분기에는 2034밀리언을 제시하면서 주가의 상승에 도움을 줬죠. 자, 그래서 과거 2분기는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2분기를 나누기 2 평균을 해본다면 다음 분기에는 542밀리언이라는 아주 좋은 매출 전망치를 내놓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파이의 이번 상승은 실적도 좋았지만 가이던스도 엄청나게 높이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파이의 실적 내용을 요약해본다면 3분기 예금 유입 상상을 뛰어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은행의 핵심은 뭡니까? 대출을 할 수 있는 영업 능력입니다. 자, 이것이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죠. 지속적인 멤버십 증가, 파이낸셜 분야의 괄목할 만한 매출 성장도 아주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채무 불이행률이 2.9%까지 올라가는 모습은 일반 은행 대비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수준이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학생 대출 비중을 높이고 그 다음에 홈 대출 시장에 제대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인수합병의 효과가 더디다. 그렇기 때문에 피스코 점수로 계속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채무 불이행률이 낮아야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주식 보상 금액을 늘리면서 정말 약간 정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주가가 오르고 회사의 전망이 좋다 하더라도 어떤 경영진들이 주주를 위하지 않는 그런 판단은, 그럴 바엔 제가 왜 미국 주식 투자합니까? 한국 주식 투자하지. 그래서 기관의 비중이 올라가면서 이런 모순도 기관들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요. 학생대출 모라토리엄이 이제 풀렸기 때문에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는 학생대출의 리파이낸싱이 일어날 것이고, 자, 그렇다면은 피스코 점수가 높은 좋은 직업을 가진 졸업생들이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채무 불이행 비율도 상당히 낮출 수 있겠죠. 자, 회사는 23년 4분기부터는 순이익을 만들어낸다고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앞으로 SG&A를 살펴보면서 주식 보상 금액이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할지 지켜보면서 소파이를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컨퍼런스콜 내용은 나중에 실적 시즌이 끝나고 차분한 마음으로 세세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